네, 이번 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의심거래 감시도 대폭 강화돼 묻지마 투기 광풍이 잠재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30일부터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전에 지금 거래를 등록한 것도 실명하긴 했습니다만 네. 가상 계좌였고 이제 실명 계좌, 실제 계좌를 이용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좀 그렇습니다. 짚어주시고 일단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장 활기가 다시금 일어나겠느냐 이 부분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원래 당초 작년에 나왔을 때 그 대책에 따르면 20일 날 이제 이런 새로운 실명 확인 시스템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열흘간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30일부터 이제 신규 투자가 어쨌든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기존에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이제 거래소가 가상 계좌를 주면 여기에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예치금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30일부터 시작되는 이 가상화폐 실명제 혹은 뭐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이런 건 뭐냐면은요. 이제 각 거래소마다 자신들의 이제 연계된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은행들에 연계된 가상 계좌가 있고요.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그 거래소가 이 연관을 계약을 맺은 그 은행에 본인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가령 지금 뭐 기업은행이라면 기업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거래소에서 가상 계좌를 통한 신분 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은행에 있는 그 해당 은행에 연계된 그 계좌 또 실명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가 일치된 계좌에 한해서만 이제 앞으로 입출금을 통해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요.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A 거래소, B 거래소, C 거래소 마음에 드는 곳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해당 거래소에 은행 어떤 가상 계좌를 쓰는지를 알고 이제 그 계좌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이것을 왜 하느냐? 가장 핵심이 제3자 입금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포 계좌를 빌려서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죠. 기존에 그렇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상 계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서 내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계좌 이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 가상 계좌로 돈을 넣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본인이 확인된 실명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그 거래소의 가상 계좌가 되기 때문에 제3자는 이 뭐 돈 딴 사람 돈 10억이 내한테 와서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그 사람 계좌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 계좌로 10억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10억이 오고 10억을 다시 갑자기 가상 계좌로 넣는다라고 큰 하는 돈이 생긴 것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돈이 생긴다면 뭘까라고 이제 예. 의혹을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핵심. 그러니까 제3자 입금 금지다, 뭐 출금 금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실명 30일부터 하는 실명 확인 서비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입금이 안 돼요. 되는 예. 거죠? 예, 출금만 되기 때문에 실은 다시 이제 계좌를 이 실명 확인을 통해서 재오픈을 하셔야만 입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에서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기만 하면 네. 자동으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래소와 이제 확인하는 그 작업은 아마 거래소와 따로 은행 또 해야 간에서 되는 거고. 네,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기를 찾을 거라는 거는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제 기대인데요. 이제 벌써부터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현재 제가 이제 언급은 못하지만은 굵직한 거래소들과 연계된 은행들은 이제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 이제 신한은행 신한까지. 정도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은행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가상 계좌 공급 서비스를 좀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 결국은 이제 이 세 은행에 한해서만 이제 어쨌든 신규 투자자가 이용을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세 은행의 반응 역시도 시큰둥합니까? 네,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를 막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나 이런 발표가 아니라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을 실명 확인 입출금으로 바꾸는 것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당장 30일이 왔을 때 이 해당 세 개의 은행이 신규 투자자를 받을지 받으면 얼마나 받아서 이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해줄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가서 계좌 발급하러 왔다고 해도 그걸 이제 안 해줄 수도 그렇죠. 있다는 왜냐하면 게.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원래 했던 분 먼저 해야 됩니다. 원래 했던 분이지만 300만 명이 되니까 이 300만 계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0일로 일단은 가이드라인은 돼 있지만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좀 속내를 보면 금융당국이 일단 은행한테 짐을 좀
넘겼다, 은행한테 짐을 지워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은행들은 그러면 왜 이걸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 뭐 시장을 좀 더 관망세로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당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눈치 보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어제 나왔던 것은 일종의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예. 7일간 7천만 원의 입출금 같은 계좌는 일단은 의심 계좌로 분류를 해라. 은행들한테 내린 거예요. 하고 거기에서 뭐 정말 거액이 오고 가고 하고 좀 의심 정황되는 포착이 있으면 이거를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한다거나 막 정말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면 검경에 신고를 해라라고 이제 은행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신고 의무는 은행이 일단은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한 은행이 한 3, 4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 계좌로 신고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고객이 뭐 화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내 돈으로 했는데 그렇게 된 마찰이라든가 만에 하나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계좌가 뭐 마약 계좌 거래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또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은행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많다. 그래서 은행들은 조금은 이 투자 활성화에는 좀 고민이고 좀 주저하는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신규 계좌 발급에 미온적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변수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30일을 가봐야 또 그때 어. 분위기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은행으로서는 이게 암호화폐 거래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태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런 것도 따라야 되니까 이런 것도 부담이 된다는 그렇죠. 하고 부분인 지금 거죠? 금융당국이 워낙 세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무시한 채 막 우리은행은 활성화됩니다. 막 오십시오라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또 그런 속사정이 있죠. 예. 어찌됐든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실명제를 이루어지고 또 1,000만 원 이상 하루에 뭐 입출금이 이루어지면 네. 이것도 다 이제 추적 대상이 되는 불륜됩니다. 것이고 네. 이렇게 조금은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런 가상화폐를 계기로 한 불법 거래 이런 행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거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실명 거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완전히 실명된 그 은행 계좌와 실명과 맞춰진 매치가 되는 또 가상 계좌.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당국이 걱정했던 자금 세탁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적어도 자금 세탁을 하더라도 그 본인 확인된 계좌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일단 뭐 수사는 돌입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확연히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송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외환 송금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좀 더 신경을 쓰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아마도 탈세, 자금 세탁, 불법 증여 이런 것들로 이제는 한국에서 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서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보니까 그 금융당국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현장 점검을 했네요. 네, 해봤더니만 불법 자금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아까 잠시 네.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서 네. 검찰, 경찰에 통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실명하기는 전입니다. 가상 계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수로부터 이제 입금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거래를 몇 번 하는 척하다가 돈을 싹 빼가지고 나갔다. 근데 그 계좌의 주인을 봤더니 이 과거에 마약 전과자였더라.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추측이지만 어째 추사를 봐야 되지만은 이제 마약을 살려는 마약살 돈이 몰렸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자금 세탁을 한 다음에 이 마약상에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마약 거래 의심 계좌에 뭐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사수신 행위 같은 것들인데 이제 돈이 모아가지고 한 사람 계좌로 들어가고 이제 그 사람이 일종의 좀 뭐 운영을 하다가 다시 이제 투자가 뭐 손실이 났건 손익이 났든 그걸 또 계좌로 다시 이렇게 분배를 하는 뭐 그런 형태. 이런 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불법인 거거든요. 또 하나 또 법인이라고 해서 거래소 임직원과 돈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적들, 뭐 다양한 사례들을 일단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 중국 거래소도 최근에 뭐 한국의 거래소를 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뭐 이런 외국 거래소들도 한국에 들어오면 똑같이 이런 뭐 규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거래소라고 해서 일단은 국내에 와서 뭐 허가 인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국이 일단은 뭐 외국 거래소가 왔기 때문에 관련 법이 없어서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터치를 해서 우리 한국의 법, 가령 뭐 미성년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계좌를 오픈하는 것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상화폐 네. 시장이 예전에 이제 그 뭐 법무부 장관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어떤 관련 정책 관련 발언만 나와도 출렁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실명제 도입을 기존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깨끗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했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려스러운 그 목소리가 또 이렇게 들려온다면 상당히 그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실망감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령 근데 연초부터 일단 신규 계좌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자금, 뭐 새로운 투자자가 진입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언제 이제 그것이 풀리느냐가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호재이기 때문에 꽤 많은 기대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 20일에서 30일로 일단 넘어갔고, 예. 그럼 30일 이후에도 신규 투자가 이제 우리 작년처럼 막 매일 몇만씩 계좌가 늘어날지는 아직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망감 같은 그런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어제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 시민연합도 출범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단체인 겁니까? 네, 이제 그 뭐 한길 씨를 대표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이제 핵심 주장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좀 시장에 맡겨라 하고 투자자의 손실 같은 경우는 또 투자자 본인이 질 것 같은데 왜 당국이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분들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규제를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적합한 컨트롤 타워도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투자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봤더니 그 자금 세탁 방지 그 유형 중에 하나가 1일 동안 1,000만 원 이상, 네. 7일간 뭐 2천만 원 이상 자금 7천만 유격인데 원이요. 예. 그 제가 그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네. 그 봤더니만 카페가 봤더니 굉장히 큰 단위로 하신 분 이 정도 돈 단위로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경우마다 다 조사를 이제 그러니까 은행들이 하겠다는 이제 얘기인 거예요. 그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류해야 되니까. 예, 자금 세탁 그 방지 의무에 따라서 의심 계좌로 아마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어도. 예, 그것도 분류를 할 텐데 그게 은행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인 거죠. 부담일 수 고객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은 예. 또 부담이 되니까 아마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좀 숨죽이고 있지 않나. 여러모로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열풍이 참 어찌 보면 좀 폐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이혼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비트코인 히스테리 현상도 나오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카페에 가보면 많은 사연들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남편 몰래 이제 대출이라든가 기존의 돈들을 써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12월에 고점 찍고 거의 모든 이제 지금 암호화폐들이 거의 지금 일단은 하락 구간에 예.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 때문에 가정 파탄 또 뭐 이혼 사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히스테리가 뭐냐면은 하루 동안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좀 반등이 돼 있으면 굉장히 기쁘지만 예. 또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막 화가 나면서 또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뭐 혼돈의 코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 투자라는 것이요. 뭐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죠. 또 감내할 수 있는 돈으로 또 시작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 기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